오늘은 골키퍼의 아이콘이자 상징과 같은 존재이며 발롱도르를 수상한 유일한 골키퍼 검은거미 레프 야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축구 관련 단체나 언론에서 포지션별 역대 베스트를 선정할 때 항상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구소련의 전설적인 골키퍼 레프 야신입니다. 은퇴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야신의 위상을 넘는 선수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훌륭한 골키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월드컵과 유로컵 및 리그 6회 우승에 빛나는 이탈리아의 디노 조프. 월드컵에서 443분 연속 무실점이라는 대기록으로 잉글랜드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끈 고든 뱅크스. 스위퍼키퍼란 개념을 현대화하고 정립한 독일의 노이어. 동물적인 반사신경과 판단력을 지닌 당대 최고의 골키퍼 부폰 등 당당하고 실력 있는 골키퍼들이 즐비함에도 야신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는 골키퍼 중 60년 전의 야신보다 잘하는 선수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야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물론 경기력도 대단했지만 골키퍼에 대한 개념과 역할을 혁신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골키퍼들이 주로 골라인 근처에서만 움직였으며 역할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룰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골키퍼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허용되었고 안정성이 중요한 골키퍼로서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꿔놓은 선수가 야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골키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골대에서 멀리까지 뛰쳐나와 공을 쳐내고 손이나 발로 상대 진영에 있는 선수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공을 전달하는 모습들이 예전의 골키퍼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골키퍼에게 주장을 맡기지 않는 관례가 있을 정도로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들에게 지시하는 일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골키퍼임에도 필드에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수행했었고 수비수 지휘를 위해 수비 조직에 대한 학습을 할 정도로 축구에 대한 야신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빠른 역습을 위해 공을 멀리 정확히 던지고 발로 차는 훈련을 비롯해 수비수 역할에 필요한 발기술 훈련도 필드 플레이어와 함께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골키퍼들에겐 당연한 훈련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시도하고 해냈다는 것입니다. 공을 주먹으로 쳐내는 행동도 야신이 시작한 동작으로 상대 공격수들의 방해가 심한 상태에서 골라인을 벗어나 날아오는 공을 골키퍼가 주먹으로 쳐내는 동작은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약 300번의 페널티킥 중 150번가량을 막았다고 전해질 정도로 페널티킥에 대한 방어율도 압도적으로 뛰어났고 많아진 활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체력 훈련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야신은 1949년 20세 때 모스크바 축구클럽인 디나모 모스크바에 입단했지만 입단 당시 주전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축구팀보다 같은 클럽의 아이스하키팀 골키퍼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클럽의 주전 골키퍼인 알렉세이 호미치의 탁월함에 좌절하여 아이스하키로의 전향도 고려했을 정도로 야신은 축구팀에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미치의 부상으로 야신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야신은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야신은 소련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참가하여 소련의 금메달 획득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세계 최강팀 중 하나로 많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야신 역시 최강팀에 걸맞는 좋은 골키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신을 만든 건 1958년 스웨덴 월드컵입니다. 1958년 월드컵은 TV로 중계된 첫 월드컵이었고 세계 축구 팬들은 지금까지의 골키퍼 모습과는 다른 야신의 플레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소련은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월드컵 챔피언이 된 브라질에게 2대0으로 졌으나 잉글랜드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여 8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소련은 8강전에서 홈팀인 스웨덴에 2대0으로 져탈락했고 우승은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운 펠레의 브라질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야신 역시 펠레 못지않은 큰 관심을 받았고 골키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꾼 전환점이 된 월드컵이었습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박스 안에서의 적극적인 플레이,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 날아오는 공을 멀리까지 뛰어나와 쳐내는 적극적인 플레이, 공을 잡자마자 바로 던져주는 장면 등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골키퍼의 모습에 축구팬들은 환호했고 축구계와 언론은 야신을 최고의 골키퍼로 인정하게 됩니다. 1960년에는 유로피언 네이션스 대회가 처음 열렸고 야신이 이끈 소련팀은 유고슬라비아를 꺾고 유로피언컵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로 챔피언으로서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1962년 칠레 월드컵에 출전하여 당시 강호였던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콜롬비아와 한 조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우루과이에 승리하여 2승 1무의 성적으로 8강에 올랐으나 개최국 칠레와의 8강전에서 패배하여 탈락했고 결국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콜롬비아와의 2차전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비난의 중심에는 야신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후반 23분까지 4대1로 콜롬비아에 앞서 있었으나
코너킥 상황에서 어이없는 실점을 하여 추격을 허용하였고 이후 2골을 더 실점하고 4대4로 비기게 됩니다. 특히 코너킥된 볼을 그대로 실점하는 장면에서 야신은 언론과 팬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의 좋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야신 시대는 끝났다는 언론 기사까지 등장하며 야신을 향한 팬들의 비난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신의 실력은 여전했고 국내 리그 경기에서 27경기 동안 불과 6실점밖에 하지 않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위너스컵과 세계 올스타전 등 국제 경기에서 이전의 경기력을 뛰어넘는 최고의 활약으로 세계 언론과 축구팬들은 다시 한번 야신의 뛰어남에 주목했고 1963년 12월 야신은 골키퍼 최초로 발롱도르를 수상하였습니다. 1964년에도 야신의 눈부신 활약으로 소련은 유로피언 네이션스컵 결승까지 올라 개최국 스페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고 야신은 이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도 소련은 4강까지 올랐으나 서독과의 4강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하여 결승 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3, 4위전의 상대는 표범 에우제비우가 이끄는 포르투갈이었고 전반 12분 소련 수비수의 핸드볼 파울로 얻은 페널티킥을 에우제비우가 성공시켜 포르투갈이 경기를 리드하게 됩니다. 전반 종료 직전 소련이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나 결국 후반 89분 포르투갈은 결승골을 넣게 되고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련은 최종적으로 4위를 기록했고 이 성적은 소련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소련은 세계 최정상급의 전력으로 유로피언 네이션스컵 초대 우승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의 성과에 비하면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야신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도 대표팀에 선발되었으나 경기에 뛰지는 않았고 사실상의 은퇴를 하게 됩니다. 1949년 시작된 야신의 선수 생활은 1971년 은퇴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축구계에 엄청난 발전과 업적을 남겼고 특히 골키퍼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연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 야신이 역대 넘버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피지컬이나 기술의 완성도, 화려함까지 야신을 뛰어넘는 선수들은 즐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역대 넘버원 골키퍼로 야신을 선택함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골키퍼의 개념과 역할을 혁신적으로 바꾼 선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변화했고 그러한 역할에 대해 책임질 용기와 노력 또한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야신의 노력이 실패했다면 현재 골키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야신은 떠났지만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축구계의 혁명가이자 골키퍼의 대명사 검은 거미 야신은 세계 축구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